딸들이 효도 여행 가요. 라며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끊어줬어요. 평생 식당 일만 하다가 처음 가는 여행이었죠. 근데 첫날부터 오름 등산. 남편과 저는 중간에 포기하고 벤치에 앉았어요. 딸들은 금방 올라갔다 올게요. 라며 사라졌고, 우리는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언니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여행 속에서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웃픈 상황 속에 담긴 세대 간의 온도 차이, 그리고 마침내 찾은 진심의 순간까지. 오늘 사연은 효도 여행의 이면, 부모님의 속도를 이해하지 못한 자녀들, 그리고 벤치에서 기다리며 깨달은 것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5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니, 이제는 은퇴한 식당 주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평생을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았어요. 남편과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손님들 맞이하고 밤 10시에 문 닫고 설거지하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딸 둘을 키우면서도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어요. 명절에 친정 다녀오는 게 고작이었죠. 남편은 언젠가 가게 정리하면 세계 일주라도 하자며 농담하곤 했지만 사실 저희는 여행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올해 초 저희 가게를 드디어 정리했어요. 건물주가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30년 넘게 운영하던 가게 문을 닫았죠. 처음엔 허탈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저녁에도 설거지할 그릇이 없고 남편도 저도 멍하니 TV만 보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딸 수진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번 달에 제주도 갈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 왜?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효도 여행이요. 엄마 아빠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이제 여행 좀 다녀야죠. 며칠 후 둘째 딸 민지도 전화했어요. 엄마, 언니가 말했죠. 우리가 다 준비했어요. 항공권이랑 숙소 예약도 다 했고 렌터카도 빌렸어요. 2박 3일이에요. 민지의 목소리는 신나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우리가 뭐 여행을 하며 난색을 표했지만 딸들이 준비해 준다니 마음이 움직였나 봐요. 그래, 한번 가보자. 남편도 웃으며 말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설레기도 했고, 걱정도 됐어요. 제 무릎이 좋지 않거든요. 몇 년 전부터 관절염이 있어서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르면 아팠어요. 남편도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으면 힘들어 했고요. 딸들이 그런 거 알고 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진이와 민지는 효자 딸들이었거든요. 명절마다 찾아오고 용돈도 드리고 항상 저희를 챙겨주는 딸들이었어요. 출발 당일 공항에서 딸들을 만났어요. 수진이는 멋진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민지는 예쁜 여행 가방을 끌고 왔어요. 엄마, 아빠, 여기요. 딸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는데 이날이 제 생애 첫 비행기였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창밖을 보며 와, 구름이 이렇게 가까워 하고 중얼거렸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탔어요. 수진이가 운전을 했고
민지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저와 남편은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제주도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 검은 돌담, 유채꽃밭. 와, 여기가 제주도구나.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작은 펜션이었는데 깔끔하고 예뻤어요. 저는 짐을 풀며 딸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무 고마워. 이렇게까지 해줘서.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일정 시작할게요. 그러면서 수진이가 종이 한 장을 펼쳤어요. 일정표였어요. 오늘은 성산일 출봉 올라가고 섭지코지 산책하고 저녁에는 해변, 카페 가기. 내일은 한라산 둘레길 걷고 오후엔 애월 카페 거리 투어. 마지막 날은 우도 가서 자전거 타기. 저는 그 일정표를 보며 조금 놀랐어요. 성산일 출봉, 한라산, 자전거. 저희 무릎이랑 허리로 가능할까?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딸들이 열심히 준비한 건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남편도 일정표를 보더니 저를 보며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괜찮겠어? 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자는 뜻이었어요. 첫 일정이 시작됐어요. 성산일 출봉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그 높이에 압도당했어요. 저걸 올라가야 해.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올라가면 돼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도 엄마 아빠 속도에 맞춰서 갈게요. 하며 웃었어요. 저는 그래, 해보자는 마음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완만한 경사였고 경치도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계단이 너무 많았어요. 얘들아, 엄마 좀 쉬었다 가면 안 될까?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딸들이 네, 쉬세요 하며 멈췄어요. 하지만 2분도 안 돼서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조금만 더 가면 전망대예요. 거기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 하며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릎이 점점 더 아팠어요. 남편도 허리를 만지고 있었어요. 결국 중간쯤에서 저는 포기했어요. 얘들아, 미안한데 엄마는 여기서 기다릴게. 너희끼리 올라갔다 와. 남편도 나도 여기 있을게 하며 벤치에 앉았어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너희 얼른 다녀와. 사진 많이 찍고. 딸들은 금방 올라갔다 올게요. 라며 계단을 올라갔어요. 저와 남편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여보, 괜찮아?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응, 그냥 무릎이 좀. 하며 말을 흐렸어요. 사실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딸들 앞에서 티낼 수 없었죠. 벤치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어요. 30분, 40분, 1시간. 딸들은 오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지나갔어요. 젊은 커플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활기차게 웃으며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게 효도 여행이구나. 딸들은 분명 좋은 의도로 이 여행을 준비했을 거예요. 하지만 딸들이 생각하는 여행과 저희가 할 수 있는 여행은 달랐어요. 1시간 반 후
딸들이 내려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하지만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아빠, 위에서 찍은 사진 봐요. 진짜 예뻐요. 민지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저는 웃으며 예쁘다 하고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어요. 제가 올라가지 못한 그곳의 풍경을 딸들만 봤다는 게요. 그날 저녁 섭지코지 산책이 이어졌어요. 다행히 평지였지만 오래 걸어야 했어요. 제 무릎은 이미 부어 있었고 남편도 허리를 자주 만졌어요. 얘들아, 엄마 아빠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쉬면 안 될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이가 엄마 조금만 더요. 등대까지만 가요. 하며 앞서갔어요. 저는 그냥 따라갔어요. 하지만 등대에 도착했을 땐 너무 지쳐 있었어요. 사진도 제대로 못 찍었어요. 그냥 벤치에 앉아서 딸들이 사진 찍는 걸 지켜봤어요. 저녁은 해변 카페에서 먹었어요. 분위기는 좋았지만 메뉴가 낯설었어요. 아보카도 샐러드, 연어 포케, 수제 버거. 저는 평소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먹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음식들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요. 민지가 권했지만 솔직히 입맛에 안 맞았어요. 남편도 몇 입 먹더니 포크를 내려놨어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저는 무릎에 팥을 붙였어요. 남편도 허리에 찜질을 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내일도 괜찮을까? 남편이 대답했어요. 글쎄, 해보자 뭐. 하지만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었어요. 내일 일정표에는 한라산 둘레길이 있었거든요. 둘째 날 아침, 저는 무릎 통증에 잠을 설쳤어요. 일어나서 걸어보니 다리가 뻣뻣했어요. 남편도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났어요. 아이고, 남편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딸들은 벌써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한라산 둘레길이에요. 진짜 예쁜 데래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활기찼어요. 저는 얘들아, 엄마 무릎이 어제부터 좀 아팠어. 하고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바로 대답했어요. 엄마, 둘레길은 산 정상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평지 산책로예요. 괜찮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딸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하면 딸들이 실망할 것 같았거든요. 한라산 둘레길에 도착했어요. 수진이 말대로 완만한 산책로였어요. 하지만 거리가 문제였어요. 약 8km 코스였거든요. 저는 평소에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든 사람이었는데 8km라니요. 처음 1km는 괜찮았어요. 숲길이 아름다웠고 새소리도 들렸어요. 딸들은 엄마, 여기 봐요. 사진 찍어요. 하며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2km쯤 걸었을 때 제 무릎이 다시 아프기 시작했어요. 걸음도 느려졌고 숨도 차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얘들아, 엄마 좀 쉬었다 가도 될까? 저는 다시 한 번 말했어요. 딸들이 네 하며 멈췄어요.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여기 서 있으면 더 힘들어요. 천천히라도 계속 걷는 게 나아요. 저는 그래. 하며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발바닥도 아팠고 등도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3km쯤 갔을 때 저는 더 이상 못 걷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들아,
엄마는 정말 못 걷겠어. 여기서 기다릴게. 남편도 나도 여기 있을게 하며 큰 나무 밑에 앉았어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너희끼리 다녀와. 우리는 여기서 쉴게. 민지가 그럼 우리 빨리 다녀올게요. 30분만요. 하며 수진이와 함께 앞으로 갔어요. 딸들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와 남편은 나무 밑에 앉았어요.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바람 소리, 새 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많이 아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무릎이 너무 아파. 30분이 지나도 딸들은 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시계를 계속 봤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1시간 반 후 딸들이 돌아왔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생각보다 길었어요. 수진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민지는 근데 진짜 예뻤어요. 사진 봐요. 하며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저는 사진을 봤어요. 정말 예뻤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또 저희만 남겨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는 애월 카페거리 투어였어요. 딸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카페들을 돌아다녔어요. 엄마, 여기 사진 찍기 진짜 예뻐요. 민지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카페마다 들어갔지만 저는 사진 찍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딸들이 사진 찍는 걸 지켜봤어요. 커피도 너무 비쌌어요. 한 잔에 8,000원. 저희 식당에서 1,000원에 팔던 커피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됐어요. 엄마, 이거 인스타용이에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인스타용, 그게 뭐니? 하고 물었지만 민지는 엄마는 몰라도 돼요? 하며 넘어갔어요. 저는 그 말이 조금 서운했어요. 엄마는 몰라도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나이 들었다고, 제가 이런 걸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저녁 때가 됐어요. 딸들은 오늘은 흑돼지 먹어요. 라며 식당을 찾았어요. 다행히 익숙한 음식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맛있게 식사했어요. 하지만 식사 중에도 딸들은 계속 핸드폰을 봤어요. 사진을 편집하고 SNS에 올리고 댓글을 확인했어요. 저는 얘들아, 밥 먹을 땐 핸드폰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이가 엄마, 이거 일이에요. 인스타에 올려야 해요. 하며 계속 핸드폰을 봤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식사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딸들은 내일은 우도 가요. 자전거 타면 진짜 재밌대요. 하며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전거, 저희가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하지만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내일 우도 안 갈래. 여기 숙소에서 쉴게. 남편도 나도 그럴까? 하며 동의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딸들을 안고 놀이공원에 갔었어요. 딸들은 회전목마를 타고 풍선을 사달라고 조르고 솜사탕을 먹으며 웃었어요. 저희는 딸들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걸었고 딸들이 원하는 걸 해줬어요. 그때는 우리가 주인공이었는데 저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금은 딸들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왜 울어? 하고 물었지만 저는 아니야, 그냥 하며 눈물을 닦았어요. 효도 여행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일어나자마자 무릎이 심하게 부은 걸 발견했어요. 걷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남편도 허리를 전혀 펼 수 없었어요. 딸들이 방에 들어왔을 때 수진이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무릎이 왜 이래요? 저는 어제부터 좀 부었어. 하고 대답했어요. 민지가 엄마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며 걱정했어요. 저는 괜찮아. 그냥 쉬면 나을 거야. 하며 웃었지만 사실 많이 아팠어요. 수진이가 민지를 보며 뭔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아빠, 오늘 우도 안 갈게요. 그냥 여기서 쉬어요. 저는 아니야. 너희 가고 싶었잖아. 가도 돼 하고 말했지만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 이렇게 아프신데 우리가 어떻게 가요? 민지가 말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좀 무리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힘든 걸 몰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들이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날은 계획을 완전히 바꿨어요. 오전에는 숙소 근처 조용한 해변을 산책했어요. 아주 천천히요. 10분 걷고 5분 쉬고 또 10분 걷고 5분 쉬고. 딸들은 더 이상 빨리빨리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엄마, 천천히 가요. 민지는 남편 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딸들이 정말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변에 앉아서 저희 넷은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어요. 한참 후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희가 효도 여행이라고 했으면서 엄마, 아빠 생각은 안 하고 저희 하고 싶은 것만 한 것 같아요. 수진이도 말했어요. 맞아요. 저희는 엄마, 아빠가 우리랑 똑같이 걷고, 똑같이 사진 찍고, 똑같이 즐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다르시잖아요. 저는 딸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서운해서가 아니라 딸들이 깨달아줘서 고마워서 나온 눈물이었어요. 얘들아, 괜찮아. 너희가 이렇게 생각해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고마워. 저는 딸들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도 말했어요. 그래, 너희 마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좀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너희가 우리 생각해서 이 여행 준비한 거 알아.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효도 여행이라고 하면서 진짜 효도가 뭔지 몰랐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진짜 효도는 부모님의 속도에 맞추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고요. 저는 딸들을 안아줬어요. 얘들아, 엄마가 말할게. 이번 여행이 완벽하진 않았어. 솔직히 엄마는 몇 번 힘들었어. 근데 그래도 좋았어. 왜냐하면 너희 얼굴을 볼 수 있었거든. 남편도 말했어요. 맞아. 우리는 너희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근데 다음엔 우리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다니자. 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은 제주도의 작은 국밥집에서 먹었어요. 딸들이 찾아준 곳이었는데 이번엔 저희 입맛에 맞는 곳이었어요. 따뜻한 국밥, 김치, 깍두기. 저는 그제야 진짜 편안하게 식사를 했어요.
엄마, 맛있어요? 민지가 물었어요. 저는 응, 정말 맛있어 하며 웃었어요. 오후에는 숙소 근처의 작은 공원에 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엔 딸들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희와 눈을 맞추며 대화했어요. 엄마, 우리 어렸을 때 놀이공원 갔던 거 기억나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저는 응, 기억나지. 너희가 회전목마 타고 싶다고 했잖아. 하고 대답했어요. 민지가 그때 엄마 아빠가 우리 손잡고 천천히 걸어줬잖아요. 우리가 피곤하면 안아주시고 하며 웃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엄마 아빠 손잡아드릴 차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피곤하시면 우리가 기다려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어요. 얘들아, 고마워. 저녁에는 숙소에서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딸들이 마트에서 라면이랑 김치를 사왔어요. 4명이 둘러앉아 라면을 먹는 모습이 저는 가장 행복했어요. 엄마, 이게 진짜 여행 같아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진이도 맞아. 이게 가족 여행이지.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날 밤, 저는 다시 그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봤어요. 그리고 오늘 딸들이 찍어준 사진을 봤어요. 해변에서 4명이 함께 찍은 사진. 저희는 활짝 웃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효도 여행이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함께였으니까.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지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다음에 또 여행 가요. 근데 이번엔 진짜 엄마 아빠 속도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다음엔 우리가 갈 수 있는 데로 가자. 벤치에 앉아서 바다 보는 것도 여행이잖아. 수진이가 맞아요. 저희도 이제 알았어요. 효도는 화려한 일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이 완벽했나? 아니요. 힘들었나? 네, 많이요. 하지만 후회되나? 아니요. 딸들이 진짜 효도가 뭔지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배웠어요.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솔직해야 한다는 거요. 엄마 힘들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게 서로를 이해하는 시작이라는 거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말했어요. 다음엔 동네 공원이나 천천히 걷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것도 여행이지, 뭐. 며칠 후 수진이가 택배를 보내왔어요. 열어보니 무릎 보호대와 허리 보호대였어요. 그리고 쪽지 하나. 엄마, 아빠, 다음 여행 때까지 무릎이랑 허리 잘 관리하세요. 사랑해요. 저는 그 쪽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이게 진짜 효도구나. 화려한 여행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진짜 효도구나. 정말 오래, 정말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더 좋은 사연들을 가져다 줍니다. 혹시 부모님과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 주세요. 효도는 화려한 일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벤치에 앉아 쉬고 싶다고 하시면 함께 앉아주는 것.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세대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엄마 힘들어. 아빠 쉬고 싶어 라고요. 그게 서로를 이해하는 시작이에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는 것을 기억해요. 라디오 언니가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